자, 오늘 3월 20일입니다. 총선이 20일 남았죠.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가상대결 결과인데요. 자, 유사명 후보가 나경원을 상대로 동작을 해서 지금 붙었는데 오늘 놀라운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또 김용주 후보 배신자죠. 영등포 갑으로 옷을 갈아입고 국힘의 옷을 입고 출마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참담한 결과를 한번 보시죠. KBC 광주방송 UPI 뉴스 공동으로 리서치뷰에 의뢰해 16, 17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한 ARS 전화조사로 응답률 6.5%,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 격전지 4개 선거구 중 한 곳만 박빙이었습니다. 세 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오차 범위 밖 10% 이상 격차로 크게 앞섰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 약진 두드러졌습니다. 자, 먼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여기는 끝난 것 같아 보니까. 후보 49.4, 현역 의원인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 39%, 곽 후보가 10.4%포인트 앞섰죠. 자, 개혁신당 김태섭 후보 6.1%, 3파전 양상입니다. 금 후보가 이 둘 다 배신자입니다. 최재형도 민주정부에서 감사원장 하다가 국힘에 도망갔고, 금태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하다가 탈당해서 또 정당을 차려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곽상원 후보 변호사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1년 전부터 꾸준히 지역위원장으로 지역구 관리를 잘 해왔다고 그럽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언변도 아주 훌륭하죠. 자,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알아주는 인재. 자, 49.4%. 여기는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한강벨트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민주당 전현희 후보 50.9%, 여기도 압도적 승리입니다. 후보 38.2, 끝났다고 봐야 되기도. 12.7% 격차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섭니다. 전현희 후보는 최근 진보당 강병찬 후보와 야권 단일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여기 표에 나오시겠지만 지금 강병찬 후보가 1.9%를 득표하고 있죠. 이것도 향후 더 영향을 주겠죠. 여기도 진짜 많은 여론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곳인데요. 거의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표차가 너무 많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자, 전현희 후보 정말로 훌륭한 후보입니다. 나중에 대통령감으로 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후보죠. 자, 땅숙이라고도 불립니다. 땅희숙. 자, 전현희 후보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권익 조사를 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내서 사퇴시켰던, 국회의원직을 사퇴시켰던 그런 관계에 있어요. 정말로 공천이 잘 된 지역구입니다. 자, 임종석이가 버티다가 나갔죠. 쫓겨나갔어요. 자,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강벨트의 요충지 서울 동작을로 갑니다. 자, 놀랍죠. 많이 따라잡았어요. 45.9 대 46.3. 많이 따라잡았고 거의 다 뒤집은 것 같습니다. 중도층 표심은 앞서고 있고 또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잡았다라고 봐야 되고, 분명히 이거는 나경원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서울에서 행사된 자유대 행사에도 참여를 할 정도로 친일 혐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사학재단의 따님이죠. 사학재단입니다. 집안이 대대로 사학재단이었죠. 자, 자고로 옛날부터 이 사학재단들이 친일을 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보면 여기는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그런 형국이었어요. 자, 유사명 후보 젊은 패기로 한번 도전해서 이겨봐야죠. 이재명 대표가 2번씩이나 가장 먼저 방문했던 곳이 여기미 동작을 지역구입니다. 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유사명 전 총경이 맞붙었습니다. 나경원 후보 46.3%,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후보입니다. 45.9%. 네, 0.4%포인트 차이에 딱 붙은 거예요. 박빙 접전입니다. 자, 마지막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김영주 끝났다 이제. 기순했다고 표현하죠. 국민의힘 진짜 나쁜 짓이었어요. 김영주.
민주당은 영등포 구청장을 지낸 최현일 51.8%입니다.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는 36.6%, 2위. 자, 허나 7.0%네 보니까. 여기도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현명한 유권자들이 판단한 거예요. 도저히 얘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 힘으로 지가 똑똑해서 국회의원 된 줄 알아요. 3선 4선을 지 똑똑해서 되고 지가 똑똑해서 국회 부의장 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 봐요. 참 착각도 자유죠. 이게 민낯입니다. 민낯. 1위와의 이게 실력인 거야. 15.2%. 이런 김영주를 인재락하면서 한동훈이 시켜 세우면서 막 치적어도 세우고 영입시켰다고 치적어도 세우면서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완전히 쇼를 했던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3위 정말 바보였어요. 후보 7% 지지율로 현재 3파전 구도입니다. 자, 먼저 진수 의원님, 자, 네 곳의 가상 대결 결과를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잠시 방송 중에 나왔는데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앵커가. 제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KBC 광주 뉴스 요겁니다. 38.75% 조국 혁신당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거의 뭐 국민의 미래를 초월했죠. 완전히 붙었어요.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과는 완전히 벗어났고요. 초월한 지 한참 되고 국민의 미래, 국힘까지도 초월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놀랍잖아요. 뉴스토마토에서 29.4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에 이제 조사된 건데, 그래서 국힘도 초월하기 일보 직전이다. 추월할 거라고 이제 보고 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해서 50%에 육박합니다. 정의당까지 합하면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 탄핵에 조국혁신당이 혁혁한 공로를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거의 못 가져갑니다. 국민의 미래가 국힘당이 30% 미만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된 일이죠. 또 조국혁신당이 뜨면서 지역구에서는 또 조국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후보들이 유권자들이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찍어서 박빙 지역구에서 박빙 또는 열세 지역구에서 만회해서 충분히 민주당이 선전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범야권 민주당을 주축으로 하는 범야권에서 200석 이상을 몰아줘서 윤석열 탄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다가오는 4월 10일은 총선인거일입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총선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총선에 참여를 해서 반드시 이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채널 뷰였습니다. 끝!